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학교 선행과 심화에 관한 커리큘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리다가 몇몇 질문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질문의 내용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등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1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친 뒤에 1학년 2학기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2학년 1학기를 이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통 1학기 과정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대수 파트가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흐름을 타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월등한 효과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1학년 1학기를 배운 뒤에는 1학년 2학기를 배우게 되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자, 어떤 주제를 예를 들면 방정식을 점점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 능력도 점점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연달아 배우게 되면 학생의 학습 능력이 그에 따라서 덩달아 더 빠르게 발전되어야 할 텐데 보통의 학생들은 아직은 그런 속도로 능력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학년 1학기를 한 뒤에 1학년 2학기에 텀을 두고 그다음에 또 좀 더 깊이 있는 2학년 1학기를 배우도록 이렇게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은 학생의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점점 더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엉뚱한 곳에서 조금 단점을 찾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연달아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만약에 다른 학원을 옮겨야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옮기고자 하는 그 학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야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다른 학원을 가게 된다면 지금 이 학생의 진도가 약간 어중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에 2학년 1학기를 진행했는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학원은 1학년 2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 아이는 1학년 2학기를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또 2학년 1학기는 이미 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센 수학과 RPM 교재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교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교재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반드시 블랙라벨을 풀어야 하고 또 그 블랙라벨을 몇 번은 반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실력 정석을 반드시 봐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책을 봤다 또는 그 책을 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수학 점수가 크게 달라지는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RPM이 쌤보다는 조금 더 쉬운 교재가 맞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센을 풀다가 조금 어려운 단원을 만나게 되면 RPM을 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연습한 뒤에 풀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혼자서 문제를 풀 만한 쉬운 교재를 찾을 때에 RPM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을 원하면은 라이트센이나
베이직생 같은 책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때 이 친구들이 안 풀어본 문제집이 있다라고 해서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동안에 거의 대다수의 문제를 풀게 되고요. 또한 이런 유형 문제집들은, 즉 비슷한 유형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게끔 만든 문제집들은 서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 책을 안 풀었다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어떤 교재를 풀어야 한다, 이거에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좋다라고 하는 교재들을 많은 학생들이 이미 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유명하다, 좋다라고 하는 책을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를 진학할 예정인데 지금 진학 예정인 학교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투까지 선행을 진행하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선행을 그만큼 진행하지 않아서 과연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선행에 관해서는 조금은 부풀려진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1 년에 보통 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은 대다수 선행을 진행한 상태에서 저에게 테스트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 보면 그 학생들은 실제로 기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또는 특정한 문제집을 정답률이 얼마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작 테스트를 해 보면 그 문제에서의 정답률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는 선행에 관해서도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이 조금 잘못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행은 수학적인 학습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것을 소화하고 나니까 좀 더 다음 것을 빨리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빨리 소화하니까 또 그다음 거를 하니까 이러면서 점점 진도가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상인 학습 패턴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수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이상은 허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이해하면서 선행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은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분이 훨씬 더 가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자녀분도 오히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행을 하고 있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배우는 것들을 착실하게 잘 쌓아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분명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맞나요?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정말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앞으로 고등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걸 꼭 알아둬라라는 의미로 배우는 단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수원과 수투, 그리고 미적분과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단원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능의 시험 범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쓰게 될 거니까 이거를 굳이 시험 범위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지금도 충분히 쓰고 있는데 초등과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구구단을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완성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만큼 도구를 사용하는데 능숙할수록 그 다음 과정을 배우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혹시 선행이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1학년 과정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면 수원, 수투, 미적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쭉쭉쭉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뒤에 섣불리 막 서둘러서 고등학교 수원, 수투 이런 선행을 진행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정말 완성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학생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어떤 학생의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학생의 질문이 가장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주체는 바로 학생이죠.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부에 관한, 특히 수학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영상들을 보실 때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처럼 헷갈리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주체는 바로 학생이거든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라는 그 중개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학생들의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학생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학생의 질문은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그리고 센 수학 등을 한 번, 두 번, 벌써 세 번째 반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센 수학의 경우 B단계의 정답률이 무려 90% 이상이 나오고 C단계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정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에 선행을 진행할지 아니면 심화를 진행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것은 이 친구의 그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았더니 3등급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무려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센 수학을 3번씩이나 풀어보고 있고 정답률도 B단계에서 90% 이상, C단계는 70%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의고사 3등급이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성적이거든요. 자, 왜 이런 아쉬운 성적이 나오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을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익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교재를 가끔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라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석 같은 경우를 뭐 7번을 반복해서 봐라. 또는 실력 정석을 반드시 몇 번을 반복해서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의도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봄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키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해돼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보면 그 책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모의고사에서 그런 3등급이라는 성적이 나오게 되냐면 아무래도 같은 교재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니까 그 문제를 봤을 때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 문제의 풀이가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낯선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다 보니까 풀이를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한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교체해 가면서 푸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에게도 교재를 조금 더 바꿔서 지금까지 센 수학과 그런 문제집들을 풀었다면 일품이나 블랙라벨 등의 조금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함께 공유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올린 영상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함께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또 자주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다음 영상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